네, 2022년도에 연간 피지컬 판매량이 어떻게 됐다? 5,700만 장 팔았다. 실제로 5,700만 장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간 판매량 7천만 장을 찍었어요. 2022년 죄송합니다. 여기 2021년이고 2022년 기준으로 7천만 장을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죠. 7,700만 장. 한 장당 15,000원에서 2만 원 잡으면 대충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얼만큼 큰 숫자인지. 이거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이거 해외에서 팔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연간 차트 100위권 중 발라드가 28곡, 댄스 31곡, 랩 힙합이 14곡. 요거가 보여주는 거는 드디어 K-팝 비주얼이 강조되는 쪽으로 헤게모니가 넘어오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가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에 또 30% 성장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30%대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30%였어요. 모수가 다르잖아요. 모수가 다른데도 30%씩 뛰고 있는 시장은 말씀드렸지만 음악 필드밖에 없어요. 굉장한 성장세입니다. 굉장한. 이게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보시면 우상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음악 필드에서 뭔가 역할을 해내는 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년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타야죠. 어떻게 올라타요? 음악으로? 음악만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돈 이야기를 해야 된다. 돈을 누가 나한테 주고, 제가 이 돈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 돈이 많았으면 훨씬 많이 실패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디다 써야 할지 몰라서 제가 이거를 육하 원칙으로 쭉 이렇게 풀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할지, 이런 걸 육하 원칙으로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안 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를 뭐 육하 원칙을 이거에서 누구한테 팔 것인가 혹은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걸로 방향성을 쭉 잡고 한번 써보는 거. 요거를 해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 상품을 어떻게 해서 손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나한테 입금이 될 거야. 이런 것도 막 써봐. 언제 나한테 돈을 줄 거야. 막 써봐. 이런 것들을 쭉 써서 정리를 좌좌좌좌좌 해놓는 거죠. 어딘가에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기획이 어려우냐? 사실 우리는 기획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다. 기획이 어려우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늘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기획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죠. 그래서 원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획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음반을 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설정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린 기획이라고 부르죠.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제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팬들 같은 거죠.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획은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잘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기자와 기획의 기자가 같은 기자, 일어날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은 뭘까요? 네, 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회사죠, 회사. 근데 회사는 뭘 하는 데냐면 기획을요, 업으로 하는 데예요. 이 사람들이 페이퍼를 왜 그렇게 많이 쓰냐? 페이퍼가 없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 기획대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100% 기획서대로 되는 경우는 없지만, 없어도 그게 없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어딘지,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대부분 기획을 하고 나서 그 업을 시작을 하고 그 업이 시작이 되면 그 업을 수행하면서 돈을 벌니다.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 그죠? 우리는 늘 기획을 하고 있고 기획을 일로 하는 게 우리인데
당연히 우리도 기업이죠, 기업.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는 기업가라고 생각해요. 뮤지션은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게 기업가 정신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콘텐츠를 누구한테 공급하는 기업가다라는 마인드를 세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팔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만든 거 인터넷에서 딱 올렸을 때 누군가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바이럴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다니시면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어요. 그럼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듣다가 요즘 세월이 좋으니까 핸드폰을 열고 네이버를 킨 다음에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검색을 막 해봐요. 그래서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또 빠져서 듣습니다. 듣다가 이 라디오 방송국에 신청하고 팬카페에 있는지 들어가서 팬덤 활동,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뮤지션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납니다만 99.9%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평생에 몇 번쯤 경험했나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정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수많은 아티스트들한테 나눠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먹고 살 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돈을 줄까? 아니, 돈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한테 돈을 지불하게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렇게 기업가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예술을 하냐 마느냐에 굉장히 뭐랄까요? 큰 아젠다가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복잡하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기업가는 뭐 이윤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창업가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정신은 아시죠? 머릿속에 있는 정신. 이 두 개를 합친 말이 기업가 정신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술가는 뭐라고요? 기업가다. 가집시다. 기업가 마인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티스트는 개인 사업자다. 요게 확장이 되면 그냥 법인 사업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